안녕하세요. 카이 전공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이행래입니다. 자, 오늘은 이산 수학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선형대 수학, 정수론, 현대대 수학, 이런 것에 대해서 실제 시험에서는 어떤 문항들이 나왔는지,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산 수학은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냐면, 이산적인 상황에서 최적의 경우를 얻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이산 수학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경우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는 보통 세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하게 되는데, 그 세 가지 방법이 무엇에 관련된 내용이냐면, 선택과 배열의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래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알고리즘의 문제가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앞에서 내 유튜브 수업을 계속 들으셨다면 내가 보통 이것을 수직적 관계로 보통 설명을 했는데, 지금 수업 내용에서 이 표현을 보면 수직적인 것보다는 수평적 표현을 이렇게 썼죠. 이 내용들은 수직적인 관계보다 각각의 경우를 이용해서 우리가 최적화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이산수학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이산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형태가 주어지는데, 여기에서는 조금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하나 참고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이산수학이라는 것은 현행 대부분의 대학교에서는 1학년 또는 2학년 때 배우게 됩니다. 근데 교사임용 시험이라는 것은 1학년, 2학년 때 배운 것을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라 4학년 전 과정을 배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시험에 출제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학년, 2학년 때 배웠던 내용보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다시 이제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선택과 배열에서는 뭐 내용적으로는 순열, 조합, 중복조합, 뭐 함수의 개수 또는 점유 문제, 이런 것 등을 이제 주로 다루게 됩니다만, 지금까지 이제 주로 제일 많이 나왔던 내용으로 본다면 중복조합이라든지 또는 점유 문제 등이 여기서 이제 관심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핵심들 중에는 중복조합의 문제가 선택과 배열, 그래프, 알고리즘 등에도 이제 활용이 되고요. 그래프에서는 중복조합의 문제들도 우리가 체킹해 볼 수 있겠으나, 여기에서는 이제 과거적 입장에서 보면 오일러의 회로, 해밀턴의 회로, 오일러의 그래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얘기가 됐다면, 최근에 나타나는 형태들에 대한 내용들을 본다면, 이 문제는 생성 수용도의 문제라든지 또는 채색수의 문제라든지 또는 인접행렬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과 연관된 내용들이 그래프에서 이제 주로 중심이 되고, 알고리즘의 문제에서는 중복조합의 문제와도 연결이 될 수 있고, 여기에서는 요즘에 관련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생성함수가 하나의 관심사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생성함수와 연관되는 내용들 중에 우리가 조금 더 연결을 시켜본다면 무엇과 연계될 수 있냐면, 점화식과도 연계가 돼서 문제를 다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수학은 비교적 영역은 이렇게 많지 않고요. 여기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은 상당 부분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배워왔던 내용들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은 덜합니다. 그래서 이산수학은 어려운 과목이라고 이제 볼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최근 몇 년 동안 나타나는 것은 한 문항에 2점 정도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중도 높지는 않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문제의 특징은, 2020년도의 특징은 이산수학이라는 문제가 과목이 하나의 독립적인 형태로 출제되지 않았고 확률과 통계와 연계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들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이산수학의 문제가 요 정도 선에서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또는 2학년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문제가 되겠는데, 이것의 문제를 알고리즘의 문제 또는 점화식의 문제로 연계를 시켜주게 되면, 특히 여기에서 우리가 특성 다항식의 문제로 연계를 시켜서 본다면 이것이 현대 대수학의 채론의 문제와도 연계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노란색 부분은 아직까지는 교사임용 시험에서 출제되지는 않았으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학교 4학년은 전체 과정을 학습했다라고 본다면 이것과 관련된 문제들은 언제든지 이제 출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채론의 문제와 연관이 되고, 이 채론의 문제 중에서 우리가 이것에 대한 내용은 원시 원소라든지 원시 다항식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의 문제와 연관이 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이 문제는 우리가 깊게 들어가면은 여기에서 내용이 어려워지는데, 현대대수학에서 나누었던 표수가 피인, 즉 유한체와 연관이 되면 이것의 문제는 무엇과도 연결될 수 있냐면 주기 문제와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아직 우리가 출제는 되지는 않았으나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다시 한번 체킹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1학년, 2학년 과정에서는 이 내용을 이해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학교에서 지도가 어렵습니다. 학교에서 지도가 어렵기 때문에 대학에서 강의하는 경우는 1학년, 2학년에서는 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체, 거기서도 실수체라는 어려운 말보다는 실수의 성질을 이용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실수의 2학년상과 연관이 되는데, 이런 것과 연관되는 아주 조금 좁은 의미의 내용을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4학년이라는 전 과정으로 확장이 된다면 유한체까지도 고민해 볼 수 있고, 그렇다면 그 수열에 관련된 문제, 특히 뭐 이진 수열에 관련된 문제들이 제시가 되면 이런 것과도 연계시켜서 이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산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부담스럽게 접근할 필요는 없으나 가장 여기서 핵심되는 선택과 배열, 그래프, 알고리즘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이 내용은 뒤에 가서 다시 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저학년 경우는 이 부분들을 너무 친숙하게 빨리 접하려고 하고 빨리 이해하려고 하시지 말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하는 형태가 되니까 잠시 뒤로 미뤘다가 4학년 이후에 공부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화면에 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화면을 이제 참고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자료상으로 보신다면 전공 수학 가이드북이 이제 나올 건데, 그 가이드북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가이드북 14페이지, 화면상으로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입장에서 보시면 왼쪽에 이제 해당이 되겠죠. 왼쪽 내용을 이제 보면서 표와 그래프를 가지고 같이 이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선형대수학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요. 선형대수학은 실제로는 52문항이 나왔는데, 지금부터 실제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1996년도 이후에 출제됐던 문항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형대수학은 총 52개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이후에 매년 한 문항씩 출제되고 있는데, 문항에선 대체로 고유값, 고유 벡터를 구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또 선형 변환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문제 등이 다수 출제되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서 나타난 표에서 본다면 기초 개념의 문제가 15문제가 나왔고요. 선형 변환의 문제가 18문항, 그 다음에 고유값, 고유 벡터의 문제가 16문항, 내적 공간의 문제가 12문항.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다면 71문항이 이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문제 수가 다릅니까? 71문항이 아니라 61문항이죠. 왜 이렇게 문제 수가 다릅니까? 라고 한다면 중복되는 경우가 이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래프에서 그 방금 한 문항들을 표로 나타났듯이 절대적으로는 선형 변환과 고유값 고유 벡터의 문제가 아주 주를 이루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기초 개념의 문제들은 90년대에 문제가 이제 많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일 때 이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는데 2014년도 서술형으로 이제 바뀌어진 이후로는 한 문항씩 출제가 되고 있고, 그때 경우에는 기초 개념의 문제를 이제 중점적으로 다루는 경우는 조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술형 그 문항의 시험에서 본다면 선형 변환과 고유값 고유 벡터가 주를 다루었고, 최근 몇 년 동안에는 내적 공간, 특히 거기에서 이제 정사형이라든지 직교 변환의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만, 좌우지간에 선형 변환과 고유값 고유 벡터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 중심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질문하는 형식이 조금씩 바뀌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정수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데, 가이드를 보시는 분들은 가이드 1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화면상에서도 여기 화면을 참고를 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수론 문제는 총 33문항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는데, 내가 정수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했을 때도, 간단하게 설명할 때도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정수론은 큰 수의 문제를 작은 수의 문제로 바꾸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정수론의 핵심 이론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강조했던 내용이 합동에 관련된 내용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시험 문제도 여러분들이 표와 그 그래프에서 나타난 것이 합동식의 문제가 17문항으로 월등히 많이 나오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원시금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원시금 문제도 12문항이 나왔는데, 이 원시금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현대대수학에서의 군론의 문제 또는 채론에서 나타나는 원시 원소의 문제와 매우 유사합니다.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에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 보면 3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나오게 돼서 여러분들이 정수론에서 원시근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현대대수학 군론의 의미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고, 채론에서 원시 원소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동, 특히 그 중에 한해서 원시근에 관련된 이론들은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니까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관련된 이론들은 암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현대대수학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그 가이드북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현대대수학 군론의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 여기에서는 군론의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말한 군의 구조가 절대적인 내용을 차지하고 있고, 여기서 나타난 표에서처럼 군의 구조에서 본다면 17문항이 나오고 윗수 문제가 11문항이 나왔죠. 이건 이제 정수론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이드북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환과 체에 대한 내용들을 보신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갈로아군의 문제는 13문항이 나왔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본다면 비교적 좀 적지만 최근의 문제에서 본다면 절대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앞에서 강조한 것처럼 기약다항식을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다. 그리고 실제로도 21문항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이산수학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이산수학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프린트물, 그 전공 가이드 북 18페이지를 보셔도 되고, 또는 여기에서 나타나 있는 이 내용에서 보다시피 선택과 배열, 그래프, 알고리즘, 이런 문제들이 골고루 출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니까 어느 하나도 놓치면 안 되겠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회에 걸쳐서 우리가 대수학 부분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해석학이라는 영역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